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셀파입니다. 상승 부동산의 투자 타이밍을 놓쳐버린 분들에게는 부동산 하락 시그널을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면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의 가격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시점이 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하락 시그널은 금리 인상과 공급 부족 및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팬데믹 시대에는 일반적인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부동산의 하락 시그널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2년 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버린 유동성에 의지한 채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장 논리에 벗어난 부동산을 끌어내리는 강제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최근 8월에 단행하였습니다. 재차 금리 인상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 확대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담을 주는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 뇌관을 건드리면 폭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의 충격, 실물 경제가 사실은 급다운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초기 시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우려가 크지요. 이제 곧 이어질 이 미국 테이퍼링 무시무시합니다.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물론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연장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에서 이 테이퍼링을 진행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전 세계 경제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금리 인상이 급가속으로 일어나면서 모든 나라가 이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 미중 무역 갈등이 새로 불붙고 있죠. 국내외 변수들이 이 인상에 좀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이 소비 지출이 감소해서 장기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거품 붕괴로 인한 집값 폭락은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에 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 실물 경제는 너무 안 좋은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대출을 막고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을 또 가파르게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또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줘서 이 실물 경제가 내려앉아서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해버리면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완전한 악순환의 진행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014년에 가계부채가 1085조였습니다. 7년 지난 최근 6월 기준으로 1805조 9천억입니다. 이 1085조일 때도 가계부채 때문에 그때 이 집값 폭락에 대한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 1805조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계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대출 규제, 주택 공급 이런 대책이 안 이루어지는 한은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과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집값도 잡고 가계부채도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주택 공급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아주 폭넓게 하려면 실물 경제가 또 받쳐줘야 됩니다. 정부의 깊은 고민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이 미국 테이퍼링 이게 가장 큰 사실은 불안 요소입니다. 지금 실물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힘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이 줄어들고 심지어 시중에 깔려있는 자금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이 금리 인상은 불보듯 뻔하고요. 시중에 깔려있는 자본이 급속도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집값
버블이 붕괴되는 것은 한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통화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대미문의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이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계부채와 이 집값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8월 달이었죠. 금리 인상을 0.25%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는 더 늘어났고요. 급기야 최근에 대출 규제까지 일어났죠. 금리 인상 0.25% 했는데 집값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값 더 올랐죠. 그러면 0.25%가 아니고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해서 가계부채도 잡고 집값도 잡으려는 정부 의지를 한번 내보이면 안 좋겠나 싶겠지만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극약 처방이다. 서울과 지방의 금리가 다르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지 않는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민간 소비는 줄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 공산이 크다. 금리 인상은 인하보다 훨씬 어렵다. 경기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만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어쨌든 이 한국은행은 집값 잡는 파이터로 총태를 맨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만으로는 상승 요인이 더 많이 남아 이 집값을 못 잡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금리를 0.25% 정도 올려서는 이 시장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영업자, 중소기업까지 전반적인 이 경제에 다 영향을 줘버립니다. 집값 잡으려다가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감 태운다 이런 말 있죠. 그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정적으로밖에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아직 영향을 못 줍니다. 제일 큰 이유는 시장에 깔린 유동성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데 금리 인상 0.25%씩 한두 번 더 올려봤자 영향을 거의 못 받습니다. 과거 사례에도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못 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현 정부의 이 방향, 지금 시중에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공급이 없고 시중에 매물이 사라졌는데 금리 0.25% 정도 올려가지고는 이 집값을 안정시킨다라는 것 자체 발상이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금리를 확 올려버리려니 집값 잡으려다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촉발제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연차적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테이퍼링에 준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는데 바로 연준이 11월 달에 지금 예고하고 있는 미국발 테이퍼링 이게 진행되면 바로 금리 인상의 폭이 엄청나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과연 이 11월 달에 미 연준이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그렇게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인가? 이게 진행되는 순간이 바로 부동산 하락의 시그널이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리 인상 한두 번은 끄떡없습니다. 부동산 하락 시그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테이퍼링 진행하는 요 시점을 잘 보시면 이때 부동산 가격이 연차적으로 이 테이퍼링 속도와 금리 인상 속도가 맞물리면서 이 공급 부족이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지수가 완전히 꺾여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금리 인상 폭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커지고요. 미국이 시작한 이 전 세계에 다 번져가면서 모든 나라가 시중에 풀린 자금을 서서히 거두어 들일 겁니다. 상당한 공포 분위기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심리 지수가 꺾여버립니다. 이게 꺾여버리는 순간 부동산 하락 시그널입니다. 자, 미국 테이퍼링을 시사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내나 미 연방제도가 내비친
11월 테이퍼링이 일정의 변화가 올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준은 테이퍼링의 시작 조건으로 물가와 고용 부분에 상당한 추가 진전을 제시하면서 9월 고용 지표를 주시해 왔는데 3분의 1 수준에도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친다는 11월 달부터 월 1200달러 규모의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점차 줄여 테이퍼링 착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미 연준 의장이 또 이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사했죠.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의 이 불안 속에서 미국도 과연 이 과감하게 테이퍼링을 진행할 건지 그 결정이 어떻게 날 건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 연준 의장은 기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에서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걱정스럽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풀려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이 실물 경제가 못 받쳐주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무역 분쟁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겹쳐지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유동성을 거두어 들이는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갈등이 엄청 심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지속되면 국가부도로 이어집니다. 미국도 장담 못합니다. 중국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거두어 들이려니 경제가 또 말이 아닙니다. 유동성으로 받쳐주고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바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바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시그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고용지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예상대로 진행할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부동산의 하락 시그널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11월 달 미국발 테이퍼링이 진행됩니다. 11월 25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아마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 주택 심리지수가 꺾입니다. 지금 연끌 비투 등으로 인해서 1800조나 되는 이 가계부채가 아주 몸살을 앓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 하락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용지표에 아주 안 좋은 실물 경제가 최악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상대로 테이퍼링을 진행할지 아니면 연기가 될지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상투가 결정되고 하락 시작이 거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